전에 이제 제가 타 지역에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거의 1년 가까이 됐었다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참 공감해 주신 분도 많고 댓글 통해서도 제가 읽어봤더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같은 고통을 이겨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한 분이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고 나도 지금 지방에 아파트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팔려고 해놨더니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에게 그냥 댓글로 적어드리는 것보다는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신축 아파트 잘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서울 수도권이 아닌 일반적인 지방, 큰 또 광역시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지방에 관련된 또 신축 아파트인데 어떻게 빨리 팔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제 나머지 이런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객관성, 마음 아파도 가슴 아파도 그런 얘기 있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게 이거거든요. 내 물건을 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치가 내 물건 너무 좋아. 내 물건이 다 좋다고 생각하죠. 내 물건 정말 막 구축에다가 후지고 막 이상한 북향의 이런 아파트나 다른 이런 애물단지 같은 거 빼고는 특히 또 신축이라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정도 가격? 주변에 비해서 너무 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격 자체를 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내 같은 타입의 다른 분들 어떻게 내놓으시는 거 봤을 때 그것 가장 또 위쪽에 상위 쪽에 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쪽에 내놨다가 보러 온 손님조차 없고 주변에 부동산 소장님 여쭤보니까 조금 가격을 낮추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중간 2열로 낮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겠냐면 저층 특히 요즘에 탑층 선호한다 그러죠. 이제 요즘에 뭐 층간소음도 없고 또 신축 잘 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얄층 기준 그래서 15층 아파트라 그러면 10에서 14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층에 아주 좋은 층에 로얄동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동인데 로얄동은 보통 이렇게 뻥뷰라 그러죠. 앞에 쫙 이렇게 거실에서 쫙 그냥 보이는 앞동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좋은 것인데 거기에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수천만 원 좀 낮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앞동에 로얄층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물들을 제외하고 필터를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물건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낮고 저는 또 옵션도 들어가 있었죠. 에어컨 4대 다 들어가 있었고 다 수리해놨고 여러 가지 물건들 옵션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도 제가 다 비교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고 저층 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될 것이고 중층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그 비슷한 위치에 그 동들 중에 로얄동 앞동에 있는 거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격을 제일 저렴하게 내놨더니 가장 좀 빠르게 되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가슴 아파도 마음 아파도 내 가격에 대한 객관성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비싸게 내놓은 거 아닌가 손님이 없다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주변에 상황 또 소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시거래가 관련돼서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정확한 나의 가격에 내 아파트 매물에 대한 가격 가치를 확실하게 현실 인식을 하면서 정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얘기지만 복비 부동산 수수료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 복비를 그냥 그대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보다는 비용을 빨리 드리고 내 건 먼저 빨리 좀 이렇게 좀 손님 붙여주시면서 빨리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죠. 모든 것은 그것을 보고 빨리 하루라도 또는 한 달에도 빨리 되면 거기 또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또 정말 이 소중한 돈을 빨리 수익화를 해가지고 물건 팔리면 이 돈으로 또 다른 쪽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비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것 또한 논란이 있는 항상 소재입니다. 주변에 핵심적인 부동산에만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많이 내놓을 것인가. 저는 최근에도 그 지역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내놓습니까?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는 물건 같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지만 저는 굳이 거기에 휘둘 필요 없다. 저는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다. 거기도 내놓고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소장님께 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데도 내놓고 가장 좋은 것은 나보다 이 동네보다 더 좋은 상급지에 있는 더 비싼 아파트에 있는 단지에 있는 소장님께 내놓는 게 좋다.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대충 하자 뭐 신경도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또 어떤 소장님과 거래가 될지 인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상소리 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꺼지시고요. 저는 물건을 많이 내놓고 최대한 이렇게 복비도 많이 드린다고 해놓고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는 소장님들이 저도 지금까지 경험상 많았다 보니까 또 한 곳에 좀 핵심적으로 내놨다고 해가지고 또 빨리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놓고 그중에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 반드시 저는 계시더라. 그분과
2년이 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사진. 사진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네이버 부동산 어떤 분들은 올리셨고 어떤 분들은 안 올리셨죠. 사진을 우리가 보통 보고 클릭하게 되기 때문에 예쁘게, 집에 내가 지금 살고 계신다 그러면 정리정돈 싹 하신 다음에 거실, 각 방들, 욕실, 특히 싱크대 이런 데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탁탁 좀 정리된 상태에서 사진도 찍고 빨리 부동산 소장님한테 같이 좀 업로드 해달라고 얘기하고, 공실이라면 저도 이번에 공실 기간이 있었거든요. 전세 입장에 나가고 저는 입주 청소를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을 보시고 어떤 소장님이 피드백을 주셨는데 싱크대 쪽하고 이 욕실 쪽에 너무 사람들이 집을 모아서 그러냐 아니면 그냥 이사하고 나서 대충 정리하셨겠죠. 근데 좀 지저분해 보인다 하셔. 이거는 첫 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해서 청소를, 입주 청소 돈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내 부동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이 올라가려면 청소 깔끔하게 해두는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나 손님이 올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대충 그냥 뭐 집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그냥 쭈뼛쭈뼛하게 있고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막 보통 음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저도 손님으로서 많이 가보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첫인상이거든요. 사람이 오감이 있는데 향기, 그 집에서 나는 향기, 깔끔하게 시선에 갔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 거실이나 욕실 말씀드렸던 싱크대 이쪽 부분에 깨끗한가,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거 써져 있는지, 저 밖에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우리가 보러 가거든요. 거기에 봤을 때 보일러 쪽이라든지 이렇게 외벽 쪽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져 있거나 페인트가 막 벗겨진 거 있으면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청소를 물론 확실하게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깔끔하게, 또 집을 본다 바로 오지 않죠. 보통 30분, 1시간 전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저 좌우에 있는 베란다 쪽과 저 뒤쪽 주방 쪽에 있는 또 방에 있는 창문을 다 여시고 환기를 깔끔하게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또 설명도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여기가 뭐 저희가 들었을 때 이렇게 수리가 돼 있었고 뭐 확장이 됐고 여기는 뭐 여기 뭐 물이 잘 나오고 뭐 장점 단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모시고 손님 오셨을 때 뭐 이런 거를 하고, 여기는 요 방은 작은 방이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앞방인데 뭐 구조가 넓고 북방장이 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살면서 좋았던 점, 또 이 아파트 단지가 뭐 요런 게 좋더라, 뭐 요런 게 단점이고 여기서 뭐 걸어서 교통이 좋고 마트가 가깝고 애들 학교 보내기 좋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현재 살아있을 때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소장님이 이 물건도 소개해주고 저 물건도 소개해줬을 때 까먹을 수 있거든. 소장님도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 해주시면 그 매수자분도 그래요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많이 하고, 뭐 조망도 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잘 들어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 뭐 3베이에다가 4베이에다가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오시는 분께 드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당근, 직거래 부동산 게시판, 각 지역에도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네이버 카페라든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그쪽에도 직거래로 이렇게 물건을 볼 수 있다, 보러 오시면 된다라고 내놓고, 나중에 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하면 되니까 최대한 많이 내놓고 내 물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픈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에 비슷한 연식, 구축이지만 입지가 제 거보다 만약에 더 좋은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경쟁자의 가격,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팔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이런 비슷한 연식이지만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 또는 구축인데 얘가 위치가 더 좋다거나 더 핵심 입지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몇 개 있겠죠. 아파트들이 비교 분석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뭐 3억이다 4억대다 했을 때 요 가격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분들이 아파트에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쟁자라 그러죠. 가격, 현재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고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물량 자체가 점점 계약되면서 빠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월세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나, 이 적체돼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변에 있는 것들과 내 것에 대해서 경쟁력 자체를 보면서 점점 그쪽들이 먼저 빨리 계약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 것이 다음 순번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보러 오는 게 좋겠다. 누가 내 거를 보러 오는 것인가, 고르는 매물, 경쟁 매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요자 측면에서, 그런 거는 당연히 저쪽이 장점이겠지만 저희에서는 요런 아파트는 요런 게 더 신축이고 가격적인 면에서 더 메리트가 있고 가성비 있습니다. 이걸 충분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오실 때 그런 내가 그 정도의 가치라든지 그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지식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내 것이 좋은 이유를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스스로 알고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음에 소장님 또 주변에 같이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확실하게 내가 브리핑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왔을 때 이 정도 좀 챙겨보고 확실하게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격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탁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면서 최대한 많이 하고 복비도 좀 많이 드리고 집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실이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에 대한 내 후보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쭉 흐름대로 같이 한번 내가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적인 매도, 아파트를 팔 때 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빨리 매도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